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행시집시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자 헌법입문 제7판 2회독 제4부 국가권력구범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이럴TV 질착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594페이지에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함에 있어서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 권력은 그 조직과 행사가 헌법에 입각하여 국민적 정당성을 지녀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지침하에 행사되어 남용이 방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권력을 나누어 여러 국가기관에 부여하고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헌법 규범이 국가 권력 규범이다. 이에 하에서 먼저 국가 권력의 조직 행사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등 권력의 조직 행사에 관한 헌법 규범을 살펴보고자 한다. 596페이지에 제1장 기본원리 국가 권력 조직의 행사의 기본 원리로 동그라미 1번에 국민주권주의, 동그라미 2번에 국민대표주의, 동그라미 3번에 권력분립주의, 동그라미 4번에 정부 형태 원리 등이 있다. 국민주권주의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루었기에 여기서는 국민대표주의부터 살펴본다. 제1절 국민대표주의 대의제 로마자 1번의 국민대표주의의 개념과 발달 1번의 개념 국민대표주의란 국민이 직접 주권과 국가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하는 국가 운영의 원리를 말한다. 대표자에 의하여 국정의 운영이 이루어지므로 간접민주 정치의 원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596페이지 2번에 분리이론, 권력의 비인격화, 제도화 국민대표주의는 종래 이를 분리이론으로 설명해 왔다. 분리이론이란 주권 보유자와 주권 행사자가 구분되어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즉 국민은 주권자로서 존재하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는 않고 주권자와 구분되는 주권 행사자가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물론 주권 행사자가 주권자인 국민을 선출한다. 고대나 중세 때 절대군주가 절대 권력 자체를 장악하고 또 직접 행사하여 권력은 그 군주를 의미하는 권력의 인격화가 있었으나 국민대표주의에 따라 주권 보유자와 주권 행사자가 분리되어 권력의 비인격화, 권력의 제도화를 가져왔다. 유의할 것은 국민대표주의에서 분리이론이 국민과 대표자 간의 무관계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수라는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참조 3번에 국민대표주의의 발달 국민대표주의는 고대의 부족회표 등 회의제 제도가 없지는 않았으나 근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인정한 국민주권주의가 자리잡고 주권자 국민을 대신하는 진정한 대표성을 지니는 의회제가 확립되면서 본격적인 발달이 이루어졌다. 의회제는 영국에서 일찍 자리잡았고 프랑스의 경우 상부회 등 동족회의 역사를 거쳐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의회제도가 정착되었다. 국민대표주의는 선거제도의 발달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보통선거제도의 확충과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으로 국민의 대표성이 더욱 확보되었다. 근대에 와서 형성된 정당제도의 발달도 국민대표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로마자 2번에 국민대표주의의 헌법적 기초 국민대표주의를 뒷받침하는 헌법적 기초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점이다. 국민이 주권자이므로 주권의 행사도 국민이 하여야 하는데 국민들을 직접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자로 하여금 국가 권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국민대표주의는 국민주권주의를 기초한다. 국민대표주의의 근거를 헌법 자체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헌법의 경우에도 597페이지 통상 국민이 직접 국가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헌법 제40조가 입법권은 국회에서 제66조 사항의 행정권은 대통령 수반되어야 정부에서 제101조가 사법권은 법원에 부여하여 대표기관들이 주권에서 나오는 국가 권력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주권을 대표기관들이 대신 행사하게 한다. 바로 이것이 국민대표제의 헌법적인 근거이자 헌법적 허용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지 3번의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대표자와 국민의 선거인과의 관계 대표자는 자신을 선출한 국민과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다시 두 가지로 문제가 나뉜다. 첫째,
대표자가 국민에 대해 법적인 의무를 지는 법적 관계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법적 의무를 지는 관계라면 이는 전체 국민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 개개인의 대표자에 선출한 일부 지역의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것인지의 문제이다. 1번. 국민과의 법적 구속관계의 유무. 양으로는 학설, 광법에 관한 법적 무한 개설, 대표자와 국민 간의 법적 관계가 없다고 보는 학설로는 정치적 대표설, 정당 대표설 등이 있다. 정치적 대표설은 대표자는 정치 또는 이념적으로만 국민 대표할 뿐이고 국민에 대해 법적 의무를 지지 않으며 대표자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는 정치적 도의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본다. 정당 대표설은 국민의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민의 의사가 정당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정당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사회적 이익의 대표관계라고 보는 사회적 대표설도 있다. 요컨대 법적 무관계설은 국민이 대표자를 법적으로 우선하는 힘을 가지는 관계가 아니며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본다. 반갈에 관해 법적 관계설, 대표자와 국민 간의 법적 관계가 있다고 보는 학설로 598페이지 법정 대리설. 헌법적 대표설, 법적 위임관계설 등이 있다. 법정 대리설은 옐린의 글에 주장된 학설로 1차적 기관이 국민이 2차적 기관이 의회로 선거를 구성하고 이 의회가 국민의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법적 관계가 있다고 본다. 헌법적 대표설은 법적 관계를 헌법 그 자체에서 찾으려는 견해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 헌법 제2항에 의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대표자와 국민과의 관계가 헌법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 위임관계설은 대표자와 국민 간에는 법적인 위임관계와 책임이 있다는 학설이다. 이때의 위임은 민법상의 위임과는 다르다. 예, 단어만 똑같이 의미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죠. 법학 공부에서는. 양가를 간의 검토, 법적 무관계설은 우리 헌법이 탄핵제도, 국가배상제도, 재판제도 등 대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으니 반가한 점에서부터 타당성이 없는 이론이다. 따라서 법적 관계설이 타당하다. 국민대표제의 헌법적 기초 근거가 국민주권주의에 있고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민을 대표자들이 행사하도록 헌법이 각 대표기관들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표자와 국민과의 관계는 헌법적 대표관계가 된다. 이번에 구체적 성격 양가를 번의 위임 이론 대표자와 국민 간의 법적 관계가 있다고 보면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대표자가 국민 전체와의 관계에서만 법적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선출한 지역구 국민들과의 관계에서만 법적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국민주권주의 이론에 결부된 위임이론에 따라 논의되어 왔고 귀속위임이론과 대표위임이론이 대립된다. 양 이론이 주권의 보유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서 입장을 달리한 인민주권론과 국민주권론에서 각각 나온 것으로서 앞서 국민주권론을 보면서 이미 살펴보기로 하였는데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민주권론은 국민 개개인을 주권자라고 보고 기속위임을 주장한다. 기속위임이란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인의 지시나 명령의 599페이지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반면에 국민주권론은 국민 전체를 주권자라고 보고 대표자는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보는 대표위임을 주장한다. 이 양 이론의 대립과 그 요인 및 기속위임, 대표위임의 이론에 대해서는 앞에 국민주권주의에서 살펴본 바 있다. 양가로 이번에 우리나라 헌법과 판례 입장, 기속위임의 분기 양가로 이번에 헌법과 국회법 규정 우리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속위임 금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지역구나
일부 국민이 아니라 전체인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주장하여 국민 일부가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자도 공무원이므로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야 한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직무에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표자인 의원의 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에 따른 발언, 표결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거인이나 소속 정당 등에 대하여 기속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46조 제2항 더불어 제7조 1항과 45조는 의원법상의 기소부인의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회법에도 기소부인을 금지하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법 제114조 제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으며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하여 자유투표의 원칙을 명백히 함으로써 기소부인을 금지하고 있다. 방가로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재도 대표유인이 의원법상의 원칙임을 인정하고 헌법 제7조 1항, 제45조 46조 2항의 규정들의 대표유인의 근거라고 본다. 동그라미 2번에 전국구의원 미승계, 동그라미 2번에 국회 우선권, 동그라미 3번에 당론에 배치되는 활동을 한 국회의원에 대한 상임위원 강제 사임 등에 대해 헌법재판에서 대표유인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600페이지.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의 사랑 속의 600페이지를 돌파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양가로 3번에 대표유인과 법적 책임. 위에서 본 대로 우리 헌법은 기소유인을 금지하고 대표유인의 헌법상 원칙으로 헌법, 대표자들이 구성되는 의회는 국민 전체를 위해 활동해야 하고 의회 구성원인 의원 개인도 자신의 출신 지역구나 소속 정당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야 한다. 대표자와 지역구 간에는 기속관계가 없고 관용되는 표현에 따르면 의원은 지역구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에 속해 선출되는 것일 뿐이다. 유의할 점은 기소유인이 금지되고 선거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정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대표자와 국민 간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대표유인 관계에서도 대표자는 비록 선거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우나 국민 전체 의사는 따라야 한다는 구속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표유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로마체 4번에 국민대표제의 정당성 요건. 국민대표자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체적 요건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동그라미 1번에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한 민주적 선거제도 등. 국민대표제는 국민의 정당성을 가지는 대표자의 선출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가 대표성을 충분히 가지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왜곡 없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뒷받침하여야 국민대표주의의 구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기억에 헌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된 때에는 후보자 명부상의 사순 후보자가 그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던 그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항 단서 일부 규정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의거된다고 보았다. 동그라미 니은. 또한 헌재는 임기 만료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고령이 생긴 때에는 승계를 인정하지 않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규정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의거된다고 보아 헌법을 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601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정치적 참여 기회의 충분한 보장.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의 선출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물론 직접 정치에 참여한 기술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이 충분하다. 동그라미 3번에 정치 표현의 자유의 보장. 국민대표제는 국민이 진정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국민의 여론이 자유로이 표현될 수 있도록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동그라미 4번에 정당의 민주화와 정당 정치의 성숙성. 정당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정당의 민주화가 요구된다. 또한 당내당내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는 대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당 정치가 성숙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 로마자 5번에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문제점과 그 치유 방안. 1번의 문제점. 오늘날 국민대표제의 현실적 문제점으로는 동그라미 1번에
선거제도의 불충분성으로 인한 대표성, 정당성의 문제. 동그라미 2번에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활동이 아니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론에 귀속되어 활동하는 당리당략 중 정당 국가의 문제. 동그라미 3번에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이 확대됨에 불구하고 대표자의 자질 내지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 동그라미 4번 정치적 무관심 등이 거론되고 있다. 2번에 치유와 보완의 방안. 양가를 1번의 치유 방안. 이의 문제점들에 대한 치유책으로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정치제도의 확충, 정당의 민주화와 정책 정당화, 의원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활동하도록 교차투표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자들의 전문성, 자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602페이지 양가로 2번 반직접민주제에 의한 보완. 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발언, 국민투표 같은 직접민주 정치제도가 가미되고 있다. 대표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러한 직접민주제를 혼합하고 있다고 하여 프랑스에서는 이를 반직접민주제라고 부른다. 방가를 1번에 직접민주제도, 동그라미 1번에 국민발언. 법률의 제정이나 헌법의 개정 등이 국민이 주창하고 발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스위스 헌법 제193조 내지 194조와 이탈리아 헌법 제71조가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제1공화국 제2차 개정헌법, 헌법 개정의 제한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이 제재권의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50만 이상의 찬성으로 수한다라고 규정하여 처음으로 국민발언 제도를 헌법 개정에 도입한 바 있다. 현행 헌법은 국민발언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상 주례 제정 개폐를 청구하여 국민발언 제도를 두고 있다. 동그라미 2번에 국민소환, 국민해면이라고도 한다. 공직자를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그 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국민결정제도가 국민소환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권의 위임으로 있어서 기소위임을 받아들인 입장에서 인정된다. 기소위임을 금지하는 헌법에서는 이에 예외를 위하여 헌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서구 국가에서는 기소위임이 금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제도의 도입이 예외적이다. 현행 우리 헌법은 국민소환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에서는 국민소환 제도를 두고 있다. 동그라미 3번 국민표결. 어떠한 중요한 정책이나 법률안, 헌법 개정에 대해서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 제도를 말한다. 국민결정은 위에 국민발언의 결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국민결정이 의무적인 것도 있고 임의적인 경우도 있다. 우리 헌법은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투표는 필수적인 것이고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 차원에서 국민투표 제도가 있다. 603페이지 방가 2번에 직접민주제의 한정성과 한계. 직접민주제의 보완을 위하여 직접민주제의 도입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언제까지나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직접민주제는 인민주권론을 따를 때 원칙적인 것이 되고 직접민주제의 도입은 헌법의 그 근거가 특별히 없어도 된다. 그러나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우리나라에서는 간접민주제가 원칙이므로 직접민주제적 제도는 제한적이고 보충적이며 그 사유가 한정적이다. 직접민주제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국민투표의 경우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식의 일도 양단적인 국민투표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직접민주제에서 의사결정은 대체로 국민의 다수결에 의하므로 소수의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포퓰리즘의 폐해도 문제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 잘 나오는 문제들이고요. 좀 보고 있으면 한심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